자, 이제 여러분 영상을 앞부분을 보셨습니까? 자, 이제 선생님이 새로운 채널로 이제 옮겨가서 할 텐데,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수학적인 부분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하고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이라고 하는 게 공학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근간을 이루는 내용인데, 하기 싫어요. 미분도 하기 싫고 적분도 하기 싫고, 사실은 원래 적분보다 미분이 더 뒤에 나온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미분을 더 배운다는 거죠. 먼저 배운다는 거죠. 근데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공학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응용을 하는 부분이니까 뭐 공학, 수학, 미분 방정식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이제 다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 이런 것들로 가는 거지만, 실제 수학과 같은 경우는 이런 수학의 근본적인 논리 증명을 따라가면서 그 어떤 미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돼서 해석학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해석학에 대한 얘기, 이름만 들어도 어널리시스 좀 하기 싫어지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요. 약간 응용 파트입니다. 오늘 수업했던 내용 중에 학생들이 좀 이렇게 못 따라온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하고, 실제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많이 접할 수 있을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화질이 조금 바뀌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도록 하고요. 어차피 판서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뭐 지금 거의 새벽 2시 반 정도 됐네요. 굉장히 늦은 시각이라서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은 알려주면 되게 좋겠다라고 해서 올리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열심히 보시고요. 특히 공대생들 이런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풀지는 않을 텐데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하나 설명을 하려면 앞부분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약간은 지식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겠지만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따라와 봅시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적이라고 하는 것이 수능에서는 그래프의 개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미분을 많이 설명을 하지만, 이제 어떤 그런 응용, 계산적인 부분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미적에 대한 부분을 실변수와 복소변수로 일단 나누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만 계산적인 용이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복소수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반 해석적인 부분을 가려면 좌표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좌표라고 하는 것이 알다시피 실수로 구성된 좌표 평면입니다. 여기다가 복소수를 대응을 해서 만들어 놓은 평면을 복소평면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복소평면 위에서 우리가 적분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적분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복소적분의 일부분인데요. 이 복소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공학수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렵게 생긴 녀석들을 풀어가는데 매우 도움을 주는 어떤 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복소적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들, 개념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게 제쳐놓고 지금부터는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다가 나온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문제 자체가 이제 다음 적분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적분값을 구하시오로 돼 있는 1번하고 2번에서 사실 1번하고 2번이 둘 다 서로 연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하던 도중에서 이 두 문제를 서로 연관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쉽지가 않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실변수로입니다. 세타라고 붙어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분모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거 녀석을 적분하는 것 자체가 하나만 있어도 적분하기 힘든데, 이딴 식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나온다면 진짜 암울한 거죠.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변수에 대한 적분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개념이지만 복소라고 하는 걸 가져옵니다. 이제 복소를 가져와서 계산을 할 때는 어떤 경로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세타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진 녀석이라서 이 세타라고 주어진 녀석을 지금부터 그냥 일반적인 이 경로를 하나 잡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푸는 과정 중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이 글자 쓰기 상당히 힘드네.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해석학 수학하는 사람들은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 요걸 이렇게 빼고요. 이 바이어스트라스라고 하는 분이 만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바이어스트라스에 반각치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반각치환 혹시 들어본 분들 계시나?
이 삼각함수에서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탄젠트 반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탄젠트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t로 치환해 가지고요. 이 t로 치환해진 녀석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1 플러스 t 제곱분의 2t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 제곱 됩니다. 그리고요, 요건 이제 탄젠트니까 코사인하고 사인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탄젠트는 당연히 나오겠죠. 코사분의 사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주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바로 치환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아스트라 치환이라는 반각 치환을 써서 이런 걸 풀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적분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자고 있는 사람 없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말이 안 되겠어요. 말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바이아스트라스 반각 치환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지 않고 경로를 이용한 복소 적분을 우리는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우선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어떤 경로를 내가 이렇게 하나 잡았다라고 쳤을 때요. 자, 이 경로가 어떤 이 C라는 경로가 있을 때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어떤 경로를 따라서 어떠한 벡터장이라든지 복소함수를 적분하는 경우, 사실 복소수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 이거 삐딱한데. 자, 이렇게 해서 복소수라고 하는 게요. 사실 이게 원래는 이제 X축이고 이게 Y축이잖니. 근데 여기를 이제 우리는 뭘로 볼 거냐면 실수축이라고 보고 여기를 뭐로 본다? 허수축이라고 볼 거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공간상에서 우리가 A, B라고 하는 점을 하나 가져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A, B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가져오면 요게 중심이니까요. 중심으로부터 요렇게 연결하면 화살표가 하나 만들어지니까 일종의 우리가 자연계열에서는 입에 거품이 나도록 얘기를 하는 뭐가 되죠? 바로 벡터입니다.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녀석이 실제로 만들어진 건데 이 벡터는 결론적으로 알고 보면 변수가 x하고 y라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좌표 평면이 있으니까 이변수짜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 녀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a에다가 이 b라고 하는 녀석이 실제 i,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b라는 값이 있고 여기가 지금 a라는 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A, B라는 걸 허수축이니까 BI라고 하는데, BI,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BI라고 하는데, 요렇게 만들어진 녀석에 이게 숫자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죠? 허수라고 하는 건 imaginary number야. imaginary number거든. 그러니까 imaginary number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한테 뭐를 얘기한다? 대소관계부터 시작해서 양수, 음수,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되니? 위쪽에 있는 녀석을 표현을 하자니 뭐가 된다고? 이제 양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위치를 정해주자는. 그럼 결론적으로 보세요. A, B가 A 플러스 BI가 됐다라는 건 우리한테 뭐를 시사하는 겁니까? 아하. 결국에는 이 복소수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해석은 이변수, 다시 말하면 벡터에 대한 해석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벡터 해석학 공부하면 복소 해석하는 것도 유사한 용어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공부하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 뭐라고요? 복소 해석을 공부할 때는 벡터 해석을 공부하면 그 아이디어 자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사실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된 복소를 가지고 와서 y=fx라고 적혀있는 이런 함수에 대한 적분 또는 뭐 이걸 fx에다가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쓰면 이변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f의 xy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어떤 적분으로도 가겠지만 자, 이렇게 된 녀석 우리는 뭐라고요? 이 w 이꼴 뭐라고? f라고 하는 녀석이 z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서 이 z라는 복소 변수를 이용해서 적분하는 걸로도 변화를 할 수 있겠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1번에 나온 형태처럼 된 거를 풀기 위해서 다음 같은 식을 하나 쓸 텐데 맥클로린 급수 또는 뭐 이제 테일러 급수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맥클로린 급수 같은 경우는 제로에서 우리가 전개를 하는데 그 전개를 할 때 우리가 exponential ix라고 하는 걸 전개를 하면 이 오일러라는 형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형태로 전개가 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오일러의 항등식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exponential의 ix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코사인 세타 플러스에다 I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알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E의 X승이라고 하는 걸 테일러 급수로 전개를 했던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맥클로린이죠.
맥클로린 급수로 전개하는 x 위치에다가 ix를 집어넣어서 각자를 쭉 전개를 해보니까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아, 이게 세타가 아니죠. 뭐 b가 x입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x.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본다면 또 하나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어떤 원을 하나 딱 가지고 온다고 칩시다. 원래 판서에서 원 되게 제 뒷다 잘 그리는데, 여기 조금 이제 안 되네. 자,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반지름을 R로 잡는다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가 나오죠? 여기 나온 게 연결을 하면 여기 어떤 점이 나온다면 반지름이 R이니까요. 요렇게 돌아가는 각을 내가 세타라고 둡시다. 그러면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니까 누가 와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제로이면 R에다가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나오는 X좌표니까 R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자, 높이가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점으로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얘를 복소수로 표현을 한다면 여기 나온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야. 여기는 요 식으로 같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친다면 R 코사인 세타가 우리가 뭐죠? X에 대한 좌표가 되는 것이고, 그죠? 요 앞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 자, 더하기 어떻게 된다고요? I라는 허수축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면요. R을 묶어줬을 때 코사인 세타 플러스 얼마? I 사인 세타가 되고, 이 녀석이 이제 방금 나온 이 오일러 항등식에 대한 식을 도입을 해본다면 익스포넨셜 I 세타가 될 거예요. 하기 싫죠? 벌써 자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치? 아, 이거 중요하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부터는 일반적으로 반지름이 R인 녀석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이렇게 놓기로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인과 코사인에서 세타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는 거지 반지름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반지름을 얼마로 두는 것이 1로 두는 게 제일 해피하지 않겠어? 자, 해피할 거라는 거죠. 해피 안 하나? 뭐 해피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해피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Z라고 하는 이 경로는 C는 뭐가 된다고요? 그냥 2의 I 뭐가 된다? 세타가 되겠죠. 자, 됐습니까? 요렇게.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를 가져올 텐데요. 요렇게 갖다 놓고 나서 Z 이퀄 2의 I 세타를 이용해서 이제 뭐를 하나 해보려고 하냐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인과 코사인은 방금 봤다시피 이렇게 되면요. 자, 익스포넨셜 I 세타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오케이? 됐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세타면 여기 I 옆에 I 세타 옆에 마이너스 세타가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걸 집어넣게 되면 코사인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요. 플러스 I에다가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우함수니까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I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식 두 개를 하나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을 이런 형태의 익스포넨셜 함수로 바꿀 수가 있겠더라라는 것이죠. 이 두 식을 일단 뭐 하자고? 일단 더해볼까요? 더해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더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더 해볼 텐데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두 개를 이제 선생님이 더 해보면 익스포넨셜 I 세타에다가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세타를 하면요. 두 개를 더하면 이 식이 뭐가 만들어지지? 없어지고 이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I 세타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세타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 있겠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친다면 우리한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요게 실제 방금 봤다시피 여기 나온 Z 이퀄 2의 I 세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Z 이퀄 2의 I 세타니까 여기다 써버리면 2분의 1에다가 이게 Z가 되고요. 플러스 요게 지수함수니까 우리가 위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승 분의 1을 하면 요게 들어가면 요 모양이 뭐가 될까요? 지금 부어진 요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Z의 마이너스 1승. 자, 그래서 2분의 1에 Z 플러스 Z분의 1이라고 하는 요런 식으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복소 변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녀석을 가지고요. 이제 사인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사인은 이 두 식을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빼주면 되죠. 여기는 이제 두 개 빼버리면 얘는 죽잖아요. 근데 대신 빼버리면 I가 붙어 있네. 그래서 2의 I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 세타를 하면요.
이게 2i의 사인 세타가 되고, 자,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2i분의 역시 똑같이 z에다가 마이너스 z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지죠. 자,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요거네, 요렇게 된 녀석, 요 두 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라보고 나면 여기 나온 1번처럼 돼 있는 녀석은 조밥으로 풀 수가 있다. 왜? 세타가 다 들어간 녀석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로 다 만들면 기본적으로 세타로 주어진 녀석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 d세타라고 하는 녀석, 그러니까 이 d세타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d세타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를 z변수로 바꾸면 치환하니까 z로 다 바꿔서 dz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 보면 다음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나온 녀석이 이 녀석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자, 양쪽을 적분합니다. dz라고 하는 것이 세타로 적분하니까 안에 것 미분하면 i죠. 이 정도는 알죠. 곱해주고 밖에 것 미분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세타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세타라고 하는 걸 가져오면 다음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i의 익스포넨셜 i 세타분의 1 dz가 된다라는 사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이 식을 풀어갈 때 어떤 과정을 택하는 것이 좋으냐면 이게 결론이 이렇게 된 게 i분의 1이니까 분자를, 이게 분모를 실수화하면 i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마이너스 i가 되고요. 2의 i 세타니까요. z분의 1 dz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잊지 맙시다. 우리가 봐야 될 최고로 중요한 거는 골치 아프고 어려운 사인 들어가고 코사인 들어간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은 복소수라고 하는 평면을 이용해서 복소평면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사인은 얘와 같다라는 것 띵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은 여기와 같다는 걸 또 띵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된다? 여기에 바로 dz에 관련된 식도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씩 다 풀어가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주어진 녀석들에 대한 풀이를 할 때요. 풀이를 할 때 다음 같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만들어진 식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푸는 건 놔두고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을 하나 선생님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제 모양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하나 보려고 하냐면 다음 같은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그죠? 인테그랄 0에서 2파이까지 그냥 한 바퀴 도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반지름을 얼마로 잡아놓고요? 반지름을 그냥 1로 잡아놓고 z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경로를 따라가는 녀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선생님 뭐를 볼 거냐면 여기다가 a 플러스 b에다가 사인 세타분의 1 d 세타라고 하는 걸 요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이제 이 위에 나오는 1번은 풀이를 하지 않고 선생님이 여기 나오는 부분을 풀이한다는 거는 여기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 요 문제는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상으로 조금 이제 흐릿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영상에도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풀어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잖아요. 재미없나? 뭐 어쨌든 간에 재미있을 겁니다. 이제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또 이제 공학 수학 하는 친구들은 되게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식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음과 같은 식을 한번 써보려고 하면 요거를 여기 나온 걸 그대로 갑니다. 이제 복소 적분을 하나 하는데 이거를 다음 같은 경로를 C를 따라가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원판을 하나 생각합니다. 반지름의 일자리인 원판을 하나 생각한다면요. 다음 같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무슨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을 풀기 위한 방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거는 부분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고 약간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요 녀석을 이제 뭐로 바꾸냐면 여기 나오는 녀석을 바꿀 수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A에다가 B에다가 사인 세타는 어디 갔죠? 사인 세타 얘죠. 그래서 얼마? 2i분의 1에 z-z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고 1에다가 d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뭐가 됩니까? z분의 마이너스 i dz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기 주어진 녀석에 따라서 이제부터 한번 계산하는데 좀 복잡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z를 디립다 안쪽으로 곱해버리면 얼마 나온다? az가 되고 플러스 얼마냐 이거? z니까 bz 여기다 2i분의 b라고 그대로 두고요. 요 z를 안쪽으로 집어넣게요. 그러면 z제곱 빼기 1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i 요렇게 되나? 요렇게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자, 뭐 하기 싫나?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친다면 여기 주어진 녀석을 풀기 위해서 위아래다 2i를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고 2i를 곱해 버리면 자, 2i니까 2iaz에다가 2i 곱하면 플러스 bz제곱 마이너스 b인가요? 2i를 곱했으니까 2i를 곱하면 마이너스 2i 제곱 마이너스 2i 제곱인데 이게 플러스 2가 되죠. 그쵸?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dz가 됐습니다. 아하.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보려고 하냐면 지금까지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다음 같은 식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계산을 할 때는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죠. 자, 어떤 부분이 됩니까? 요 앞으로 당겨서 자, 요 부분을 한번 보면 요렇게 만들어진 이 안에 만약에 어떠한 뭐라고 비해석적인 포인트가 들어간다면 이 경로 안에 들어가는 녀석은 뭐라고요? 다음같이 뭐가 된다? 척분을 하면 2파이 i에다가 뭐라고? 어떠한 값 하나를 곱하는데 요거는 여러분 복소 해석이나 복소 미적분학을 한 학생들은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잉여인간 뭐 유수 레지듀라고 해요. 자, 레지듀 찾는 법은 여러분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요렇게 곱하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를 찾기 위해서 다시 끌어올려서 우리는 뭐다? 여기 있는 녀석을 비해석적인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그 비해석적인 포인트는 분모를 뭐로 하는 0으로 하는 녀석이 비해석적인 포인트겠죠? 자, 이거는 근데 계산이 거의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다. bz제곱에 플러스 2aiz에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뭐 하는 수밖에 없냐 이거? 뭐 근해 공식밖에 생각이 안 나. 일단 넣어봅시다. 근해 공식은 다 알지? 모르나? 그럼 돼서 할 말이 없고. 자, 근해 공식이니까 이게 2 곱하기 ai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근해 공식 써봅시다. 그러면 z는 자 최고차 한계수가 b니까요. 얼마? b분의 얼마 된다고? 요게 마이너스 ai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뭐라고 쓸 수 있다? 여기다 a제곱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되고요. 그리고 ac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 b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요 상태에서 if a가 b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적분을 할 때 요 a가 b 값보다 더 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를 볼 거냐면 여기 a가 b보다 더 큰 값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요거를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z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나? b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뺐죠? 이해되나? 마이너스를 빼고요. 전체 요렇게 쓰면 되죠. 자, 이제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는데요. 요 주어진 녀석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비해석적인 값을 찾았는데 자, 앞에서 했던 얘기 한번 볼까요? 앞에서 얘기할 때 선생님이 이 비해석적인 포인트는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따진 건 뭐야? 반지름이 일자리는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가져왔는데 이 원을 가져온 녀석을 가만히 보면 지금 보다시피 뭐가 보입니까? 여기 나오는 z값을 판단을 할 때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요렇게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아, 입이 말라.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뭐라고? 여기가 제로인데 반지름이 1이잖아. 요렇게 맞지? 반지름이 1인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렇게 되면 a가 b보다 큰데 그러면 요것만 따로 보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죠. a가 1보다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럼 요게 2면 3이 마이너스 2분의 3은 더 밑에 있는 거 아닌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값이 뭔가를 플러스를 해줘야 이 안으로 들어가지 마이너스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유수가 될 수 있는 비해석적인 포인트는 Z는 그냥 당연하게 우리 뭐만 가져오면 된다고? B분의 마이너스 A의 플러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얼마? 요거의 I만 가져오면 되겠다. 됐나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에 맞춰서 우리는 유수를 정해보겠는데, 자, 유수에 대한 공식 하나 또 기억합시다. 아유, 어려워라, 진짜 유수인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분모가 제로가 되는 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니까 인수분해하면 Z값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돼서 요거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해서 두 개 나오죠. 요렇게 분모가 해석을 할 때 차수가 1차인 요런 녀석을 우리 뭐라고 해? 심플폴, 그쵸? 단극이라고 합니다. 심플폴. 그 단극일 때 우리가 이 단극일 때 유수를 찾는 방법, 그러니까 유수를 찾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죠. 그 만약에 FZ라고 하는 녀석이 PZ분의 뭐라고? QZ라고 이루어져 있다면 이때 유수 찾는 법은 여기 나온 녀석을 뭐 하고요? 미분을 하고 요거 그대로 둔 채 분모를 제로 하는 값을 이렇게 넣으면 되죠. 맞나? 그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힘들다. 자, 이렇게 돼서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로 되는 값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봤던 내용이 요거잖아, 요거. 요거니까 이 FZ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분모를 미분합시다. 얼마 돼요? 그러면 유수를 저희 미분을 하면 요거는 미분하면 얼마? 2AI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온 녀석이 얼마 됩니까? 밑에가 미분하면 Z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BZ 되지. 맞죠? 그러면 상수니까 죽을 거 아니야. 그럼 2는 그대로 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 돼? 약분해버리고 나면 AI 더하기 뭐가 돼? BZ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요게 이제 우리가 유수 찾는 법이니까 여기다 분모를 외워두면 돼. 이제 지금 나오면 외우면 된다고. 어려운 거 아니라 외우세요. 그러면 Z 대신에 뭐를 집어넣냐면 B분의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I를 이렇게 넣어봅시다. 그럼 얘를 넣으면 유수가 얼마 나와요? 유수가 얼마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 AI인데 요거 딱 들면 B니까 약분되고 마이너스 AI 죽어버리죠. 이게 얼마 나온다?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분의 1 요렇게 나오네. 아하 다 나왔다.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내려와서요. 여기 유수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적분값은 2파이i의 유수를 곱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나온 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나온 녀석에 대한 적분을 하면요. 뭐가 된다고? 인테그랄 FZDZ라고 하는 녀석은 방금 봤다시피 2파이i에다가 곱하기 얼마 된다고요? 유수가 얘예요. 그러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I 요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게 I가 뭐야 이게? 이렇게 I죠. 뭐야 장난치나.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약분되고. 그럼 얼마 된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2파이라고 하는 요런 식이 나오네요. 엄하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고 나면 이 식을 가지고 뭐를 하냐고 고민하실 텐데 여러분 요 식을 가지고요. 선생님이 하나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뭐를 써볼 거냐 하면 자, 다음 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인테그랄요. 인테그랄 다음과 같이 식을 써볼게. 인테그랄 뭐냐면 제로에서 2파이까지 뭐를 써냐면 다음 같이 써볼게요. A 플러스 B 사인 세타분의 1 D 세타를 풀었더니만 방금 전에 나온 공식 하나 있죠. 얼마냐면 바로 루트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2파이라고 하는 요런 식이 하나 있는 거야. 와, 따라 이거 되게 희한하게 생겼는데 요거 우리가 암기를 해두면 되게 유용합니다. 그 암기를 하면 유용하다는데 어떻게 유용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요. 선생님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을 한번 볼 거예요. 여기. 요거.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 볼 텐데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인테그랄 제로에서 2파이까지 5-에다가 3 사인 세타에다가 얼마냐면 제곱에 얼마요? 1 d 세타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계산하면 힘들어요. 왜냐면 제곱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잖아. 글씨도 잘 안 나오고 짜증난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식을 이용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분수를 미분하면 분모 제곱되잖아. 어떤 눈치 깠나? 그래서 이렇게 돼서 뭐를 할 거냐면 양변을 a에 대해서 미분을 할게요. 0에서 2파이까지 a 플러스 b sin 세타 분의 1 d 세타. 여기도 당연히 뭐 a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죠. 어떻게 된다? 루트에 지금 다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자, 이렇게 2파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미분을 하는데 요게 지금 세타가 변수인데 a가 미분하는 변수니까 안으로 들어가도 되죠. 라이프니츠 정리에 따라서. 그러면 0에서 2파이까지에다가 라운드 a가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sin 세타 분의 1 d 세타는요. 자, 이걸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 다음 같은 식을 한번 써볼 수 있겠죠. a로 미분하는 거니까 분모를 0에서 2파이까지요. 분모를 제곱을 해야 되겠지. 분모를 제곱하면 a 플러스 b에다가 sin 세타의 전체 제곱분의 a로 미분하니까 요건 마이너스 죽어버리고 마이너스 기어 나오고 요거 그대로 두고 밑에 거 미분하면 얼마 됩니까? 요 추워진 식은 바로 뭐가 돼? 1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a로 미분하는 거니까 분모 제곱에다가 미분하고 그대로 두고 없어지고 마이너스에 그대로 두고 미분하면 a로 미분하는 거니까 1이잖아요. 1. 그쵸? 그리고 여기다 d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아, 그 결과 얘는 오른쪽을 a에 대해서 미분하면 분모를 제곱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되고요. 2파이 그대로 두고 미분하고 없어져 버리고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그대로 두고 요거 미분하니까 루트 미분하면 2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a로 미분하니까 2에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돼요? 2분의 1승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2분의 3승이 되나요? 그쵸? 2분의 3승이 되고 요렇게 약분되잖아요. 요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에 얼마 된다? 2파이 a 이렇게 되네요. 맞나? 산수가 모르겠다. 자, 이렇게 돼서 미분해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약분되고 맞죠? 2파이 a 이렇게 되면 양쪽을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은 걸 없애보나면 아하 뜨아 0에서 2파이까지 a 플러스 b sin 세타의 제곱분의 1 d 세타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 된다고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2파이 a라고 하는 요런 식. 사실상 요렇게 된 거를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삽질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지금 이제 a가 5고 b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a가 5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25 빼기 얼마? 9가 되고요. 2분의 3승분의 2파이에다가 a가 5가 되네요. 이렇게. 이게 16의 2분의 3승분의 얼마? 10파이가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4의 제곱이니까 4의 3승분의 10파이네요. 맞나요? 4의 제곱이니 4의 3. 그럼 얼마 이게? 64분의 10파인가? 64분의 10파이. 그래서 이게 2로 나누면 32분의 5파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사실상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을 통째로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한번 봤어요. 물론 여러분들 보기에는 짜증나고 신경질 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되게 중요하고도 소중한 풀이거든.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복잡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영상 자체가 이제 직부감이다 보니까 풀이만 이렇게 보아서 여러분들이 어떤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좀 쉬운 걸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